지금 날씨가 더운데 마스크는 좀 귀찮으시더라도 여러분이 다니기 때문에 좀 써주시고요. 저는 좀 진행상 좀 벗겠습니다. 예. 그 벨벨 미술마을은요 2011년도에 마을 미술 프로젝트 해가 신몽주도원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요. 그 벨벨 미술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도원길, 걷는 길, 스무골길, 바람길, 기요마을길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벨벨 미술마을에 온다 하면은 이 마을에 있는 걷는 길을 주로 보고 가시고요. 사실 저 5개 군데 다 돌기는 좀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이 벨벨 미술마을은요 지금 현재 가상리하고 화산리하고 기오리하고 세 동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있는데 이 동네들이 특징이 이 마을이 특히 이 중심되는 이 가상리는 옛날에는 이게 상추리 뭐 하추리 이래 가지고 가래실 마을이라 그랬는데 일제시대 19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가상리라고 얼토당토 안한 지금 이름으로 붙여가 있기 때문에 가상리 무슨 소린지 모르는데 사실 가래실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가래실은 가래나무가 많아서 가래실을 한다. 안 그러면 아랫게 우리 농기구 배울 때 가래 모양으로 생겨서 가래실을 한다. 이런 여러 말이 있는데 사실 가래나무는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우리가 흔히 호도나무 보이죠? 호도알 알죠? 호도알은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랑캐 호자 써가지고 호도 그 오랑캐 복숭아라고 호도라 그러거든요. 요새 이제 호두로 바뀌었죠. 그죠? 쓰다 보니까 그래 바뀌었는데 좀 우리 토종의 호두나무인데 좀 길어요. 씨앗이 긴데 사실 여기 가래실 해가 가래나무 많다 해가지고 나는 이 동네 다 둘러봐도 가래나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우리가 흔히 영천 그러면은 전체 지금 영천 신령 전부 합해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 동네하고 신령 동네하고는 엄연히 다른 동네입니다. 그걸 한 1000년, 1600년을 그렇게 살아고 하다가 지금 합해진 지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으로 봤을 때 가세에 있는 마을, 가세, 가에 하다가 가래로 변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세, 바깥에 있는, 제일 바깥에 있는 마을. 이 신령으로 보면 가장 바깥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대체 사실 뭐 가래나무니 뭐니 하는 건 좀 있는 거고 사실 이 마을의 특징은요. 이 마을이 생긴 건 한 500년 정도 돼요. 500년에 그 연산군 때 권열이라는 분이 그 연산군 확정을 피해가지고 안동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알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임진왜란 때까지 이럴 때는 이 길이 없다면 여기가 이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동네입니다. 동네이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 보면은 요 밑에 하산리 가면은 그 옛날에 그 계유정난 때 그 단종을 키운 사람은 누가 키웠나 하면은 엄마가 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종의 후빈 해빈이라는 사람이 키웠거든요. 그 사람을 키웠는데 이 계유정난 때 그 해빈의 오빠 되는 사람 양효지라고 여기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화산리가 생겼고요. 그 지금은 영천말로 해가 효짐이라 그러죠. 양효지가 사는 마을에게 효짐이라 그러고 이 동네는 권열이라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 말이 그 유명하게 된 거는 임진왜란 때 건흥수 장군이 여기서 창의를 하게 됩니다.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동네가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스무골길 하는 말이 이거 동네 이름 있죠. 이 스무골길이 왜 스무골길을 하면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이 20명 여기 마을 출신이 20명이라고 그 사람을 기려서 스무골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기 보면은 좀 상당히 오래된 흔적이 있는 게 요 뒷산에 올라가 보시면은 삼만시대 때 그거라고 해가지고 성터가 있거든요. 성터가 있고 조금 더 옆에 가보시면은 옛날에 여기 서원이 있었습니다. 서원이 있는 지금은 그 서원이 백학서원이라고 그 서원이 저 화남 안촌리로 가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거기 여기 신령에 현감 중에 황줄량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목민가는 유명하신 분, 그분이 만들었다 한 100년 뒤에 가고
없을 정도로 여기 마을이 유서가 깊은 마을입니다. 지금부터 요거까지 동네에 대한 대충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작품을 여러분과 같이 다니면서 같이 감상하고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소통의 꽃입니다. 꽃인데 그냥 설치대가 있는 거 보면 꽃인데 요게 미술 작품과 됨과 동시에 어린이 놀이터예요. 옛날에 저희들 그와 전화해 가지고 그 컵에다가 종이컵에다가 실내에서 우리 전화놀이 많이 했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여기서 두들기면 맞은편에 득기입니다. 그 놀이까지 합했는 게 요 작품의 특징입니다. 예, 이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현대 미술이 왜 생겼는지 아시는 분? 현대 미술이 왜 생겼는지 아시는 분? 현대 미술이 생긴 계기가 카메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전에 미술은 있는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거는 카메라가 생겨버리니까 그대로 묘사하니까 그때부터 그 서양 그 파토로 이야기했던 인상과부터 현대 미술이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현대 미술이 완전히 이게 방금도 들어가 보셨지만 우리가 그냥 보고 느끼는 거지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맞은편에 보시면은 작품 하나 보이시죠? 저게 정류장인데 저거 작품명이 풍선 타고 환상 여행입니다. 여기가 정류장이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 항상 여기서 떠나고 마지막으로 여기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풍선을 타고 그 우리 저 오즈의 마법사처럼 풍선을 타고 환상 여행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 길을 건너셔야 되는데 차가 다니니까 조심하시고 오십시오. 요거를 요렇게 우리 사진 찍듯이 요렇게 돌리면은 지금 현재 이게 완전히 빡빡해졌는데 요거 풍경이 변합니다. 요걸 작품이고요. 다음에 요 작품은요 맞은편에 뚝에 보시면은 지금 숲에 걸려가지고 저게 천개의 별, 천개의 바람이란 작품인데요. 그 하늘에 있던 별이 우리 별별 미술 마을에 내려앉았는데 저게 본래는 야광으로 돼서 밤에도 반짝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흘려서 그렇고 여러분 저 천개의 별을 우리가 보면은 행운을 가져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개 별은 몇 있겠습니까? 저 맞은편에는 999개가 있습니다. 한 개 별은 몇 있겠습니까? 바로 저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별 따다주고 그러고 또 결혼하시는 분들은 남편한테 별 따다준다 걔가 많이 속았죠. 그죠? 예. 이게 우리 꿈을 이루는 그런 겁니다. 작품 설명하고 갈게요. 그죠? 저기 있는 거는 휴면이라는 작품인데 현대인들이 지금 현재 어디를 갈지 모르고 갈팡질팡 합니다. 그 모습을 현대사회 사람들 모습을 지금 해놨는 건데요. 근데 어린이들을 와가서 해설하다 보면 어린이들은 흔히 저걸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표주 취하고 서로 취합합니다. 예, 그런 뜻이니까 일단 보시고 그리고 휠체어 타시는 분은요 어디 가시노? 휠체어 타시는 분 예, 그 뒤쪽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 이쪽으로 올라갈 테니까 계단이 있으니까 예, 요자 들어오십시오.
예, 덥지요. 되도록이면 그늘에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 가드시다. 저기 보이는 작품이 달빛 소녀라고, 저거 보니까 동요 뭐가 생각나요? 반달. 예, 반달이 생각나죠. 저게, 근데 저는 저걸 보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안 보이고 서양식으로 해가지고 달의 여신 같이 보이는데, 예, 저게 사실 저 사람 작품 의도는 그냥 달빛을 받아가 하얗게 하는데 저 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가는 모습,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게 하얗게 되어 있는 저게 여행가의 하늘인데, 저게 철사로 되어 있습니다. 철사로 되어 있는 뜻은 여행을 하는데 자연과 인간의 동화, 그러니까 저기 통과해서 자연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 말바꿈까지 생기는 게 있을게요. 여기 오셨는데 저기는 무조건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기 왜냐하면은 저 이름이 행운의 문이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바꿈을 행운을 상징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말바꿈을 집에 걸어 놓기도 하고 했는데, 왜 저기 행운의 뜻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저게 말의 편자를 박는데, 말바꿈이 박는데 구멍이 7개다. 그래서 7개라서 행운이라 그러는데, 그건 서양식 시각이고요. 우리나라로 볼 때는 저기 소쿠리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오는, 이렇게 세우면 하늘에서 오는 기운을 받고,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이래 하면 남녀 차별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여성분들 치마 입는 이유는 땅의 기운을 받아내는 이유거든요. 이렇게. 남자들은 하늘의 기운을 받으라고 바지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오므른다고요. 근데 그 사상인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음양하니까 뭐 남자는 하늘 뭐 이래 해가지고 남자는 무조건 하늘 이래 돼버려 차별적 제휴인데, 그게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여성분한테도 양이 있고 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받아들이고, 지금은 음양그러면 자꾸 차별적 대우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야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행운의 문에 가셔서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통과를 꼭 하십시오. 행운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네. 예, 여기서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본래 여기는 청개구리라서 트리 기법의 이해가 서가지고 굉장히 생생하고 진짜 금방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그래서 세월을 못 이기네요, 그림도. 예, 요 짝에 가서 2개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토지라는 작품인데요. 박경리 소설의 토지를 여기 했는데, 실질적인 모습은요, 이게 우리 영천에 있는 치산에 있는 치산폭포를, 그 공산폭포라고 하기도 하죠. 치산폭포를 그대로 옮겨놓은 산수화인데요. 박경리 그 토지를 여기 대입시킨 이유는 이 방울마다 우리 인생사가 여기 다 담긴다고. 여러분 요래 왔다 갔다 해서 이 방울마다 우리 모습이 다 담깁니다. 그래서 그 토지처럼 일 개인의 인생사가 여기 다 담긴다고 해서 토지라고 붙인 겁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은 창고 건물에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복숭아 빛 바람이란 그 작품인데요. 저 푸른 거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뒤쪽에 삼등산하고 비슷할 겁니다. 위에 하늘색이고요. 중간에 있는 색깔은 분홍빛은, 이 봄날에 오면 여기가 복숭아 산지입니다. 복숭아 빛을 그대로 옮긴 거니까 봄날에 그 가르실 마을의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타일입니다. 타일인데 제목은 기억, 행복 찾기거든요. 요게 작가가 자기가 다니면서 행복하게 기억되는 부분을 여기 새겨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영천에 와서 여행하면서 행복을 느낀 것도 몇 가지 연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이 영천에 와가 행복을 찾았는가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게요. 예. 이 작품 이름은 위대한 손입니다. 저번에 농기구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손이 해방됨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마을 분들의 실질적인 손을 전부 다 찍어 가지고 한 겁니다. 저기 있는 이 마을 분들의 손이거든요. 근데 이 마을 분들이 지문이 따뜻하게 일해 가지고 이 마을을 일으키고 자식을 키우고 했다고요. 그게 위대한 손입니다. 예, 저거는 실질적인 이 마을 사람들의 그 손 모양 그대로입니다. 찍었는 겁니다. 예, 여기 마을 회관이라습니다. 예. 예, 요 안쪽에 보이는 저 작품이 세장의 새인데요. 세장의 새인데 저 작품을 만들면서 새만 가둔 게 아니고 저 작가의 의도는 시간, 공간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 안 살아요. 예, 빈집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기 작품 내용이 사실은 저기 가서 내가 안에서 들어가서 바깥을 보기도 하고 내가 바깥에 안을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풀이 있어서 그런데 저 뜻은 자기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장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봤을 때 하고 내가 바깥에서 채장 안쪽을 봤을 때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을 또 자기들이 가둘 수 있다는 개념을 생각한 게 집이 본래 무너져 갔는데 저걸 함으로 해서 집이 그대로 계속 있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다음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고우의 작품을 롱강의 별 달밤이라는 작품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옮겼는데 이게 이 작품의 뜻 그거보나 이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별이 향하게 변다고요. 그리고 이 가로등 이때는 가스등입니다. 가스등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프랑스의 아르르 지방이라는 곳에 있는 건데 자기 동생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면 이걸 그리기 위해가 몇 달을 했대요. 고생했대. 그러니까 9월달이 가장 이 농강의 달밤이 아름답대요. 이걸 그리기 위해서 고흐가 이거 모자 위에 양초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달밤에 나가서 그렸대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대장님 해설이 멋지십니다. 예? 그냥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랬을 텐데. 요게 제일 많이 우리 쓰는 말 별이 빛나는 밤에 빛나는 밤인데 이 작품을 그릴 때 고흐가 죽기 1년 전인데 정신병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사실 고흐가 그 정신병을 많이 앓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별 같은 것을 보면은 희망을 보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 달밤에 한데도 이 하늘에 이거 휘돌아가는 기운 그걸 보서 희망을 보이는 겁니다. 이거 자기로서는 가장 힘들 때예요. 이 나무는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라는 나무입니다. 사실은 사이프러스 나무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번역해 있는 게 칡백나무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거요. 밀밭과 칡백나무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그림 그리기 전까지만 해도 해바라기에 미쳐서 있었는데 이분이 생미레라는 이 프랑스 지방에 가가 보니까 이 하늘을 뚫고 나가는 이 칡백나무에 꽂혀가지고 이때부터 이분이 칡백나무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작품 중에 가장 명석한 작품이라고 자기 평가를 내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이 작품 이름은요, 아몬드 꽃 피는 나무. 아몬드 꽃 피는 나무. 그런데 이 작품을 그리게 된 배경이 자기 동생이 태호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물감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걸 다 대게 됩니다. 고흐한테 다 되는데, 이 그림이 그리기 전에 태호한테 아들이 하나 생겼는데, 아들 이름이 빈센트입니다. 빈센트가 누가 가면 고 이름 빈센트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자기 형을 생각해서 자기 아들한테 형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게 고마워서 아들 그 조카 방에 걸어놓을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바로 아몬드 꽃 피는 나무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로 작품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 준 분이 동생분이 태호라는 분인데, 이 작품에 고맙고 뭐 이런 걸 자기가 작품을 활동했는 이런 걸 모든 걸 해놨는 거 보면은 태호한테 썼는 편지가 많아요. 그게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작품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요게 우리 영천의 특산물이 돈베기. 예, 돈베기인데, 우리 돈베기 중에 상어 중에 가장 1등으로 치는 돈베기가 기상어, 길에 달리는 이게 기상어입니다. 기상어가 1등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본래 여기 있는 것과 만드는 거하고 선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철사로 만들었죠, 그죠?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이 동네에 우리의 영천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 요 안쪽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박물관, 동네 박물관입니다. 예, 동네 박물관인데 우리 저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가 조금 녹아 있습니다. 그 들어가 보시면은 뭐 상여했던 모습, 각 마을의 모습 뭐 이게 좀 있고, 그런 쓰던 물건도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박물관입니다. 보시고 나오시면은 제가 입구에서 저쪽 입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요 설명드릴게요. 제일 앞에 보이는 작품이 호접몽이라는 글씨인데, 그래 호접이 뭐 하면 우리 호랑나비, 그죠? 호랑나비인데 저 뜻하는 바가 뭐고 하면은 장자가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자기 꿈에 자기가 호랑나비가 돼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을 딱 깨니까 장자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나비가 되는 게 아니고 나비가 장자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물건이 내 생각하기 따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게 호랑나비 호전몽이고 신호전몽이라는 글씨고요. 다음에는 요 보시면은 여기 별나무입니다. 영천을 뜻하는 별이 나무에 달렸고요. 밑에 보면 소설 어린 왕자가 여우하고 그 사막의 여우하고 같이 앉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쪽에 보면 하얀 그 그림이 이거 다가옴을 기억하다는 그 작품인데, 저거는 우리가 저 작품이 와 세미라 있잖아요. 세미라 기법으로 그걸 사물을 표현한 거고요. 저쪽에 보시면 빨간 거 위에 하얀 거 보이죠? 버블맨, 저게 저 우리 비누방울 놀이 할 때 비누방울 모티브로 해가지고 인간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쪽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걸로. 예. 덥죠? 예, 요게 마을의 수호와 안녕을 위한 이런 제품인데요. 이 마을의 풍수지리회가 이 집이 가장 기분이 세대요. 세대. 근데 여기 보면은 기면화하고 우리 고유의 도깨비 모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도깨비. 초용무가 뜻이 그 귀신을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리 12지상.
요거 새겨져가 있는데 본래 요거는 애들이 와가 요거 그막 크레용하고 묻대 가지고 그림을 떠가는 거예요. 탁본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 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 서양의 별자리거든요. 요거 전부 다 네이버 휴대폰 끝내 가지고 검색해가 자기 별자리 찾아가 찍어가면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저 안쪽의 제품은 내 마음속의 별, 내가 간직하는 별의 모습이고요. 예, 요거는 영천 사람들이 만든 제품입니다. 연륜이라는 제품인데 옛날에는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이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나이트를 이용해가 이 정묘서가 오래됐고 이 마을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 끝에 보시면은 모기 모습이 모기가 피 빠는 모습을 지금 담벼락에 철사로 만들어 놓은 게 보일 겁니다. 오늘 시간적으로 제가 안 가는데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해충이고 뭐 익충이고는 우리 인간의 기준이지 자연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기가 행동하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거니까 그 찰나의 아름다움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트리 기법을 해가 하늘에 있던 별똥별이 우리 영천에 떨어졌습니다. 요 나무가 이게 풍령정인데요. 똑같은 이름의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 저 건흥도라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건흥수 장군의 사촌인데 나이 차이는 한 50살 정도 차이 나요. 임진왜란 이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여기 밑에서 그 학문을 닦았대요. 요걸로 그러면 해설을 마치시고 지금 차 있는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데 되도록이면은 저 그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